당신은 이미 완벽합니다. 우리 안의 위대한 힘을 깨우는 시간. 오디너리 어웨이크닝 이연희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지금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차가 꽉 막힐 때. 친구가 내 카톡에만 답장이 없을 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 전 잔뜩 긴장될 때. 그때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본 적 있으세요? 심장이 막 뛰고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스트레스 모드입니다. 이 상태는 우리 뇌 속에 잠자고 있던 원시인이 깨어나는 모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원시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옛날 옛적, 인간이 동굴에 살던 시절. 길을 걷다가 맹수를 만났다고 상상해 볼게요. 그 순간 인간의 몸은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꼼짝 못하고 얼어붙거나. 이건 살아남기 위해 몸이 자동으로 하는 반응, 바로 본능이에요.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 몸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코르티졸,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분비되어 심장은 펌프질을 세게 하고 혈관이 좁아지고 빠르게 도는 피가 팔, 다리 근육으로 일제히 몰려가요. 그 결과 소화 기능, 차분히 생각하는 기능은 일시 정지되고 근육에 힘이 바싹 들어가서 싸우거나 달아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긴장 상태를 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숲속에서 맹수를 만날 일이 없죠. 그런데 왜 뇌는 여전히 원시시대 모드로 작동할까요? 길을 걷는데 운전자가 크락션을 빵 울릴 때,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가 나를 보며 한숨을 푹 쉴 때, 가족 중 누군가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갈 때, 눈에 보이는 맹수는 없는데 뇌 안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 이것은 나에 대한 도전이고 위협이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사되고 몸은 또 바싹 긴장하여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뇌과학자들이 스트레스 받은 뇌를 관찰해 봤더니 뇌 깊숙한 곳에 있는 편도체, 아미그달라라는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편도체는 쉽게 말하면 위험 알람 스위치입니다. 다른 말로 두려움 버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외부의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하면 편도체가 작동하면서 알람을 울리는 거죠.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 전체가 비상 상태에 돌입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뇌의 가장 똑똑한 부위,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은 약해집니다. 전전두엽 피질이 담당하는 것은 차분하게 생각하는 능력, 집중력, 통찰력, 판단력, 공감, 연민, 감사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원시인의 뇌가 활성화되고 똑똑한 인간의 뇌는 마비된다 라는 겁니다. 가벼운 스트레스는 오히려 삶에 약간의 긴장감과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게 매일 계속 쉬지 않고 이어질 때예요. 그게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의 몸은 이렇습니다. 늘 근육이 긴장되어 있고 혈압이 높고 작은 일에도 예민합니다. 호흡이 얕고 빠르며 어깨, 목, 얼굴이 뭉쳐서 에너지 흐름이 막혀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뇌에 충분한 혈액이 안 가서 두통, 피로감, 무기력이 생깁니다. 몸만 힘든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멘탈도 같이 무너지죠. 만성 스트레스에 빠지면 우리는 진짜 위협이 아닌 것들도 위협으로 느끼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애인이 내 생일을 까먹었을 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분노합니다. 아이가 숙제를 미룰 때 내 말을 무시해? 라고 느끼고 분노합니다. 남편이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지 않았을 때 날 하녀 취급하나? 라고 느끼고 분노합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실수나 성격을 나에 대한 공격, 무시, 위협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족, 친구와의 관계도 상하고 짜증과 분노가 습관이 되고 몸에는 염증과 질병이 쌓여갑니다. 많은 연구에서
질병의 상당수가 스트레스와 관련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괜찮은 음식도 먹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쉽게 긴장하는 성격, 자주 짜증내는 습관, 작은 일에도 버럭하는 반응, 습관적인 불안과 초조.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어도 진짜 건강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알면서도 잘 안 고쳐질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마음. 스트레스 받을지 말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우리 집이 원래 다 예민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 이렇게 유전 탓, 환경 탓을 하면서 파블로프의 개처럼 모든 것에 자동 반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괴감도 느낍니다. 그 불편한 감정이 싫어서 핸드폰을 열고 유튜브, SNS 속으로 도망가기도 하죠. 두 번째는 습관대로 사는 게 편해서. 우리 몸과 마음에는 하던 대로 하고 싶은 습성, 관성이 있습니다. 늘 화내던 사람은 화내는 게 편하고 늘 걱정하던 사람은 걱정하는 게 익숙합니다. 늘 하던 방식에서 방향을 바꾸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습관을 바꾸는 것은 힘이 들고 불편하고 어색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것을 택하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에도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A는 어딜 끼어들어? 욕하고 경적을 누르지만 B는 어지간히 급한가 보네 하고 그냥 보내줍니다. 누군가 내 얼굴을 계속 쳐다볼 때 A는 그것을 도전으로 해석하며 뭐야? 시비 거냐? 하고 공격적이 되고 B는 누구지? 나한테 관심 있나? 아는 사람인가? 하며 무심히 넘깁니다.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각자 다르게 반응합니다. 절대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도 다 알아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자동으로 떠올라요. 이 말을 뇌과학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차분한 뇌인 전전두엽 피질은 흥분하지 말고 찬찬히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는데 편도체에 알람이 울려서 차분한 목소리가 안 들리는 상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1단계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지금 내 편도체가 활성화됐구나 하고 알아차리기. 2단계는 가슴으로 호흡 느끼기. 생각이 떠오르면 호흡으로 돌아오고 또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90초 정도 가만히 숨을 느끼면 원시인의 뇌 편도체가 잠잠해집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섣부른 행동이나 말로 일을 키우는 대신 차분히 생각하는 뇌를 불러온 거죠. 다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 원시인의 뇌가 활성화된다면 가슴에 호흡 느끼기를 반복하세요. 가만히 숨을 쉬면서 얼굴과 어깨의 긴장을 툭툭 놓아주면 더 좋습니다. 편도체가 흥분하면 몸이 긴장되지만 반대로 몸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주면 편도체가 위험이 끝났구나 라고 느끼고 천천히 진정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습니다. 코로 숨이 들어와 배와 가슴을 크게 부풀리고 코로 숨이 빠져나가며 어깨와 가슴이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다시 숨이 천천히 들어오고 천천히 길게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제 편안한 숨으로 돌아옵니다. 숨을 조절하지 않고 그저 일어나는 대로 가만히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어깨에 힘을 툭 놓아주고 또 숨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에 이마, 눈동자의 힘도 풀어줍니다. 편안한 얼굴, 편안한 마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10분 전의 당신과 조금 달라졌습니다.